1990년대 제1차 걸프전 이후 세계 각국의 공군에서는 스텔스라는 개념에 주목했죠. 미래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인정받으며 스텔스 기체 개발에 열을 올리고들 있는데 여전히 수십 년 전 개발된 F-15가 무기 시장에서 꾸준한 수주 실적을 올리며 활약하고 있습니다. 현재 미 공군은 최신형인 F-15EX를 도입하고 있는데요. 최신 전자 비행 제어 체계와 전자전 장비, 최신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진화한 F-15EX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도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리얼래픈 제작진을 아주 행복하게 합니다. 오늘의 주인공 이글2라는 별명을 가진 F-15EX인데요. 미 공군의 F-15 시리즈는 현재 운용 중인 지상 공격형 F-15E형을 감안하더라도 도입 후 30여 년이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. 방공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F-15CD형의 경우는 더 먼저 생산돼서 더 일찍 배치됐죠. 즉, 더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퇴역 수순이 확정된 상황이라 이에 따른 후속 기종을 도입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죠. 원래대로면 이제 스텔스기인 F-22와 F-35가 노후화된 F-15와 F-16을 그냥 싹 다 대체했어야 됐습니다. 그러나 냉전 종식으로 인하여 F-22의 생산 대수가 엄청나게 줄었죠. 또 F-35 역시 F-15 계열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좀 아쉬운 면이 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. 단발 전투기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F-35의 항속거리와 적재량은 상당한 수준이 맞는데 아무리 그래도 F-15의 어떤 그 능력들에는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죠. 제 아무리 스텔스 5세대 전투기가 존재하는 그런 시대라고 해도 스텔스성과는 별개로 긴 채공시간과 항속거리, 대량의 무장 탑재 능력 같은 전통적인 요구 조건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. 여기에 스텔스기인 F-35의 유지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보니 F-15를 개량한 신형 4.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미 공군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이 실현된 것이 바로 F-15EX였습니다. F-15EX는 2020년에 정식 계약이 이뤄진 후 2021년부터 미 공군에 납품이 시작됐고요. 현재 노후화된 F-15CD형을 대체할 목적으로 지금 납품이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. 미 공군은 총 104대의 F-15EX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확정하고 현재 배치가 진행 중입니다. F-15EX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? 5세대가 아닌 전투기 중에서는 거의 최강에 근접하는 기체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특히 전자장비라는 측면에서는 미국 기술력의 집약체다. 뭐 이렇게 해도 좀 광어는 아닐 것 같아요. 그만큼 현대의 미국 첨단 기술이 발휘된 그런 기체를 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레이더가 현존 최고의 전투기용 에이사 레이더 중 하나인 AN/APG-82V1이거든요. 원래 F-15 시리즈용으로 개발된 에이사 레이더인 AN/APG-63V3에 슈퍼 혼행용의 에이사인 AN/APG-79의 처리 프로세서를 이식한 뭐랄까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죠. 원래 이글의 레이더에 슈퍼호넷의 뇌를 이식했다. 좀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. 또 워낙에 안테나가 크고 출력이 높다 보니까 긴 탐지거리와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고 거기에 또 에이사 레이더니까 짧은 기간에 굉장히 넓은 면적과 아주 많은 표적을 탐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중과 지상의 동시 스캔도 가능한 정말 장점이 많은 레이더입니다. 여기에 최신 전자전 체계인 EPAWSS 이글용 능동수동 경보 및 생존성 체계, 이게 영어로 읽다 보면 질식할 정도로 긴데 생략하겠습니다. 그걸 갖춘 것도 또 다른 장점입니다. 레이더를 포함해서 탑재된 센서들을 이 최신 기술로 통합 관리해서 적의 미사일이나 레이더 등의 위협을 탐지하는 건데요. 이게 적의 위협을 탐지한다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 발로 나아가서 어떤 위협이고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등을 빠르게 결정하고 수행하고 필요할 때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능력도 갖췄다고 합니다. 이제는 전파 방해라든가 뭐 적의 미사일 발사 같은 위협도 이제는 훨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거죠.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이글은 사실상 5세대 전투기에 가까운 위협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데요. 여기에 더해서 무장 탑재용 하드포인트도 개량이 됐습니다. 하드포인트가 이제 미사일이나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인데 이것들을 개량해서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최대 22발까지 탑재할 수 있게 됐어요. 어떻게 됐냐면은 이 동체 쪽 하드포인트가 개량이 돼가지고 하드포인트 하나에 암람 미사일 2발씩도 달 수 있게 됐어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달 수 있게 된 거죠. 그리고 조종석도 아주 대폭 개량이 됐어요. 계기판에 있던 그 계기들이 대부분 없어지고 F-35처럼
그 계기들이 있던 자리에 10x19인치의 엄청나게 넓은 터치스크린이 차지했습니다. 이스라엘이 25대의 F-15EX를 F-15IA라는 이름으로 주문했고요. 기존에 보유한 이스라엘용 F-15E인 F-15I들 중에서도 25대는 F-15IA와 같은 사양으로 개량할 예정입니다. 그 외 인도네시아, 폴란드, 태국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곧 F-15EX의 고객이 될 예정입니다. 우리나라도 F-15EX를 새로 도입하나요? 아니요, 도입을 안 해요. 근데 도입합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? 사실 우리 공군은 수년 전부터 F-15K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미국 측과 협상을 벌여왔거든요. 그런데 이게 미국이 F-15EX를 새로 도입하게 되니까 우리나라도 그와 아주 가까운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자, 이렇게 2022년에 확정을 한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때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, 또 방향을 정리하고 협상하고 하다가 작년 말인 2023년 12월 드디어 머리, 즉 기술을 통째로 바꾸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. 지금 F-15K 같은 경우 몸통은 상태가 좋기 때문에 굳이 뭐 바꿀 필요가 없다,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장비들의 거의 대부분이 기수 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, 그러다 보니까 뭐 기술을 다 뜯어가지고 배선도 새로 바꾸고, 새로운 있던 장비를 뜯어내고 새로운 장비를 이식하고, 그러자면은 엄청나게 작업이 많거든요. 번거롭고. 그러다 보니 야, 그러지 말고 그냥 아예 기수 전체를 새 것으로 바꾸자. 그게 여러모로 효율적으로 판단한 거죠. 원래부터 전후방을 나눠서 조립하는 데다가 필요하면은 조종석과 날개 사이를 기준으로 기체를 딱 뗄 수 있어서, 즉 머리만 뗄 수 있어요. 이거 CG를 좀 해주세요. 목나 2034년까지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경우 최소 2048년까지는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비록 완전한 F-15EX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F-15EX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최신 레이더 및 전자전체계, 미션 컴퓨터, 진보된 조종석 등등 중요한 특징은 통째로 가져온 셈이기 때문에 거의 F-15EX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진화된 강력한 F-15K가 하늘을 호령하며 우리 군의 능력 향상과 지역 안보 및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.